자, 일단 예비고일 고민은 그만. 네, 그래서 하이탑에듀 예비고일 개강 설명회 성공하는 공부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1차 설명회 때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요게 이제 등급의 의미예요. 등급의 이런 퍼센트들 물론 아셔야 되지만 이런 퍼센트들보다도 요, 요 의미들을 좀 아셔야 되는데 잘 보시면은 이 세 개는 합쳐서 이제 20%입니다. 상위 20%. 거기가 이제 인서울권이 될 거예요. 그다음 얘는 하나가 20%고 이것도 하나가 20%예요. 조금 더 이해가 쉽게끔 제가 도형화 시켜봤어요. 그래서 좀 오해하는 게 이런 것들이죠. 고등학교에 가서 이제 3등급에서 4등급으로 아이가 떨어졌어요, 점수가. 그러면은 뭐 한 등급 떨어진 거잖아요. 그럼 다음에 열심히 하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가볍게. 사실은 인서울이 될 수 있는 그런 세종대나 공민대를 갈 수 있는 그런 등급에서 수원대 정도까지 떨어진 겁니다. 여기서 하나가 더 떨어지게 되면은 지방대로 가게 돼요. 그래서 이 4등급을 기준으로 해서 굉장히 민감한 일이 발생하게 되는데, 자, 여기가 1, 2, 3등급이 합쳐져 있는 구간입니다. 전체의 한 20% 정도를 차지하고 있죠. 그리고 4등급은 하나가 거의 20%, 5등급은 하나가 20%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이제 새로 시작하는 예비고일 학생들이 이 상위 20% 안에 들어가면은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인서울이 가능해지는 거죠. 근데 제가 나중에 좀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하겠지만 가능해지는 거지 합격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은 그렇게 손쉬운 전형은 아니에요. 자, 실제 사례를 보여드리면 조금 더 이게 느낌이 오실 것 같아서 저희 이제 신규 원생 이제 받을 때 상담 원서드립니다. 보시면은 예비고일들 위주고요. 중등에서 197점의 내신을 받았어요. 잘했죠, 중학교 때. 거의 뭐 극상위권에 있는 거죠, 이렇게 되면. 근데 고등학교 이제 올라가서 국어가 3등급, 영어가 3등급, 수학은 2등급, 과학이 4등급, 사회가 3등급을 받았습니다. 전체적인 평균 등급은 3등급 정도 돼요. 하지만 아마 기대감이 높으셨을 거기 때문에 그래서 197점이니까 뭐 의대나 뭐 아니면 서울권의 최상위권 대학을 노리셨을 텐데 사실 최상위권 대학의 학생부 교과 전형은 이미 떨어졌다고 봐야 되죠. 의대도 그렇고 학생부 전형으로는. 그래서 이런 일들이 왜 벌어지는가? 그죠? 또 비슷한 사례인데 보실게요. 여기도 또 좀 심각하죠. 191점으로 졸업을 잘 했는데 이제 4, 5등급 선에서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여기 점수가 38점에서 67점 이렇게 받은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이제 수도권 하위권 대학 정도밖에 안 되죠. 그죠? 중학교 때는 잘했는데. 그래서 제가 오늘 공부법에 대해 말씀드릴 때 우리 아이를 잘 점검을 해보시면 좋습니다. 우리 아이가 어떤가? 그 상황에 맞춰서 작전을 좀 짜는 게 좋아요. 이 친구도 내신 189점인데 오히려 191점인 친구랑 별 차이는 안 나지만 조금 더 낫죠, 여기가. 근데 국어가 이제 좀 심각하게 많이 떨어져 있죠. 이 친구는 내신 180인데 오히려 고등학교 가서 잘했습니다. 2, 3등급 선에 있죠. 요 사회는 좀 못했지만 나머지 것들은.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인서울의 한 중하위권 대학 정도 사회를 제외하고는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뭐가 필요한가? 그죠? 호기심이 좀 생기셔야 될 텐데, 예, 어떤 부분이 차이를 가를까? 제 학생들을 한 20년 봤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보면서 좀 느껴지는 것들을 오늘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이제 노력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노력조차도 사실 좀 부족해요. 이 중학교 때 이제 여기에 전교권에 있었던 학생들도 있을 텐데 전교권 중학생 했을 때 좀 두 부류로 다니더라고요. 정말 공부를 많이 하는 아이들이 있고 초등학교 때 좀 많이 시켜놓은 아이들이 있어요. 중학교 때는 별로 안 했는데 쉽게 얘기해서. 그럼 이런 후자의 경우는 조금 긴장하셔야 됩니다. 이 공부를 정말 많이 하는 아이들은 막 새벽 한두 시까지 매일같이 공부하던 아이들. 그죠? 이런 아이들이 이제 고등학교 와서 전교권을 좀 차지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자, 방법과 관련된 얘기는 이제 제가 하나씩 드리도록 할게요. 자, 고등학교 성공 공부법. 저희가 성적 향상 챌린지를 한 적이 있어요. 순공 시간 챌린지. 그래서 성적이 좀 잘 안 나오는 아이들 제가 데리고 성적 향상 챌린지를 했습니다. 자, 21명의 학생들이 이제 10명의 학생들이 성적 향상 챌린지를 했고 그 외에 21명의 학생들이 공부량 챌린지를 했어요. 그래서 공부 시간을 검토해 본 적이 있거든요. 자, 보니까 이런 식으로 책정을 한 거예요. 이게 줌에서 자기가 줌을 켜놓고 프로그램이 있어요. 켜놓고 자기가 연필을 쓰는 시간만 책정이 됩니다. 중간에 멈추지 않고.
그래서 이 친구는 요 시간에 공부를 한 거죠. 요 시간에 공부를 한 거고, 요 시간대에도 공부를 했습니다. 새벽 2시 정도까지 요 날은 잘했죠. 요 날은 이제 피곤했는지 1시에 잤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공부량 체크를 해봐서 이렇게 월, 화, 수, 목, 금에 이렇게 몇 시간 정도 했는지, 몇 분 정도의 공부를 했는지를 측정을 했습니다. 이때 이 순공 시간 챌린지를 1등한 학생이 성남여고의 최상위권에 있어요. 걔가 중등 내신이 한 180점대 후반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저희 하이탑반에 중3 때 들어왔고 이 친구가 이런 공부량이 굉장히 높았기 때문에 성남여고에서 전교 5등권 내로 졸업을 합니다, 이번에. 그래서 고려대도 써놨고 지금 이제 이 합격자 발표를 기다리고 있죠. 자, 이런 거예요. 여기가 이제 주중이고 여기가 주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평균을 내봤어요. 아까 31명의 학생들. 1, 2등급의 아이들은 보통 주중에 5시간 정도 공부를 합니다. 지금 적은 5시간은 이제 순공 시간인데, 순공이라는 거는 이제 인강 듣거나 이런 시간은 제외하고 연습장에다 뭘 쓰면서 공부하는 시간들 위주로. 그래서 어떻게 5시간씩 할 수 있죠?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는데, 아까 제가 1등 했다는 친구는 7시간씩 찍었어요.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공강 시간, 그다음 공부하는 시간, 그다음에 자투리 시간 이런 것들을 다 합쳐서 계산이 됐죠. 그리고 3등급 대 아이들은 3시간 정도를 찍었죠. 4등급 이하 학생들은 평균 잡아 한 1.5시간 정도 되는데, 요게 이런 사인 곡선처럼 이렇게 좀 들락날락합니다. 어떤 날은 좀 많이 하고 어떤 날은 거의 안 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죠. 주말로 가시면은 1, 2등급 아이들 한 7시간, 여기 5시간, 한 1.5시간 이렇게 찍어요. 주말에는 아무래도 시간이 좀 더 많죠. 그리고 할 수 있는 것들도 많고. 뭐 조금 이따 이제 정리를 해놨지만 요 2시간 차이가 어떤 시간이냐? 그죠? 보통 이제 3등급 대 아이들은 기본적으로 루틴으로 매일같이 영수 공부는 합니다. 영어학원 숙제, 수학학원 숙제 이런 것들. 그다음 여기는 이제 전날 숙제 위주로 하죠. 하나 정도. 뭐 영어학원 가는 날이면 영어 공부, 수학학원 날이면 수학 공부 이렇게 하죠. 1, 2등급 아이들은 보통 영수 공부도 하고요. 매번 하는 건 아닌 것 같지만 요새는 국어 공부도 좀 같이 섞어줍니다. 주중에. 거기다 플러스 수학 심화가 있어요. 이 수학 심화 공부가 시간이 오래 걸리고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이 매일같이 2시간씩 차이가 벌어진다고 생각하시면은 그게 365일이 되면은 따라잡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초반에 좀 잘 형성시켜야 됩니다. 제가 1, 2등급과 3등급을 기준으로 해서 조금 이렇게 대략적으로 평균치를 좀 적어봤어요. 그래서 1, 2등급 아이들은 이제 국어가 1시간, 영어 1시간, 수학 1시간이 있다고 치면은 이제 수학은 2시간, 그다음 수학 심화가 또 껴있죠. 1시간 정도. 그래서 심화 공부가 될 수밖에 없죠. 책 자체가 그런 책들이니까. 3등급 아이들은 보통 이런 정도의 분포를 보이게 되고 4등급 이하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좀 이제 그날그날 할 것만 하게 됩니다. 자, 1차 설명회 때 제가 전체 학교의 시험 난도를 분석을 해드렸어요. 수학 얘기죠. 수학. 그래서 요 세 개, 성일고, 위례안비고, 효성고는 굉장히 어렵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 중에서도 성일고가 어려운 이유를 얘기를 드렸고, 동강이 그 다음 4위, 숭신하고 성남여고, 성남고가 5위, 그 다음에 풍생복종이 6위를 이루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좀 재미있는 게 아이가 어머님들은 이제 이런 사실들을 잘 모르시니까 학교를 갔는데 아이가 60점대를 받아온 거예요. 한 65점. 이 아이는 제가 동광고 아이라 그럴게요. 동광고. 그다음 어떤 풍생고 아이가 80점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은 동광고 아이를 못했다고 생각을 하시겠죠. 근데 실제로 둘 다 3등급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이제 한 문제 정도만 더 맞추면 3등급인데 둘 다 같은 등급입니다. 그래서 이게 내신 난도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점수는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어떨 땐 학교 시험이 어려우면 성남여고 같은 경우 학교 시험 어려워서 한 55점대의 3등급 컷이 형성이 돼요. 어쩌다가 한 번씩 어려울 때. 동광고 같은 경우는 50점을 받아왔어요, 아이가. 그래서 제가 뭐라 했죠. 야, 너 왜 50점밖에 못 받았어? 그냥 3등급이래요. 아까 3등급이 제가 인서울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상위 20% 안에 끼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분포를 보이게 되고, 보시면은 개념 유형 그러면은 RPM이나 라이트센 정도 됩니다. 교재로 치면. 이런 정도를 잘 공부하면 3등급에 가까워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유형 심화 그러면은 이제 센의 C단계의 쉬운 문제나 아니면 B단계의 상문제 같은 조금 어려운 문제들, 이런 유의 문제들을 맞출 수 있으면 2등급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고 심화.
최고심화는 성일고, 위례암비고, 효성고만 있어요. 굉장히 어려운 문제들. 하지만 고등학교 2학년으로 가면 전체 학교에서 다 나옵니다. 지금 적어놓은 건 고1 거고. 이 최고심화는 모의고사 4점짜리인데 얘를 이제 한 문제를 맞추게 되면은 1등급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동광이나 숭신 요 밑에 학교들은 이제 최고심화가 없죠. 그래서 유형심화까지만 좀 잘 해결해줘도 1등급이 가능합니다. 그죠? 근데 지금 말씀드렸듯이 키워드들은 전부 다 심화 쪽에 있어요. 심화, 그죠? 그러니까 심화를 해결하지 않고는 2등급 안에 들어가기는 좀 어렵다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도 상담받고 간 학생이 숭신여고 학생인데 3등급, 2등급이 왔다 갔다 했습니다. 이렇게 수학이. 근데 이 친구를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 심화 공부가 안 됐어요. 심화 공부가 안 됐고 간신히 근근히 2등급 받고 있는 거죠. 이렇게 되면 3학년 때 미적분에서는 1등급, 2등급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자, 이제 아이들의 어떤 태도적인 면인데 제가 첫 번째 말씀드린 거는 공부 시간과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공부 시간 자체 어느 정도 돼야 많이 하는 건지. 그죠? 1, 2등급을 기준으로는 평일에 5시간, 그다음에 3등급을 기준으로는 한 3시간 정도가 됩니다. 근데 아이들 대부분 이런 모습들이 많이 보이죠. 그죠? 이게 이제 잘못됐다. 너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하면 이제 잔소리가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변화되는 건 잘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런 모습들이 잘못됐냐고 하면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좀 자연스럽다. 공부가 좀 이제 어려우니까 하기가 싫고 뭐 너무 자연스러운 그런 일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부터 이제 차이점이 벌어지는 게 이제 우리 어머님들이 그리고 저도 마찬가지 저희 학원도 이 학생들을 좀 잘 봐야 될 게 이게 왜 그런지를 봐야 되는데 방금도 말씀드렸듯이 공부가 어렵다, 공부가 하기 싫다, 하기 싫은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런 것보다도 제가 현장에서 봤을 때는 할 게 없습니다. 내신 기간에 열심히 안 하는 고등학생들은 별로 본 적이 없어요. 그냥 학교 내신 다 포기하고 나는 공부 안 할 거야 이런 애들 제외하고는 학교 내신 기간에는 공부를 다 열심히 합니다. 근데 이제 평일이나 방학 같을 때에는 이게 좀 느슨해지죠.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그래요. 할 게 없는 상황들이 많이 벌어져 있는 거예요. 자, 고등학교에 가시면 이런 학사 일정을 따르게 됩니다. 자, 고등학교 1학년 5월 중간고사 있을 거고요. 7월에 기말고사가 있겠죠. 그다음에 10월에 중간고사, 그다음에 12월에 기말고사 이렇게 네 번의 시험을 보게 되고 중간중간에 수행평가들을 하게 됩니다. 이런 데에 있죠. 수행평가들. 그죠? 잘 아시다시피 요새는 수행평가 비중이 굉장히 높아요. 원래 숭신여고 동광고는 지필이 높았었는데 최근에 6대4 라인으로 다 바뀌었습니다. 수행평가 기준을 높게끔. 자, 그럼 이렇게 되는데 그럼 제가 지금 빨갛게 적어놓은 요런 기간들, 요런 기간에는 긴장감을 주는 게 없는 겁니다. 아이들에게. 그렇기 때문에 느슨해지게 되고 공부를 좀 덜 하게 되죠. 좀 바꿔서 얘기하면은 여기에서 긴장감을 좀 줄 수 있으면 공부가 좀 된다고 보고 저는 1, 2등급 아이들은 요때 열심히 한다고 봐요. 할 게 있어요. 쉽게 얘기해서 요때도. 뭘 해야 되느냐? 자, 3학년 스케줄 한번 보시면 고3. 고3 스케줄은 고1 때는요. 고1 때는 모의고사에 2번 있습니다. 6월하고 11월. 11월 체크가 안 된, 여기 12월. 12월로 바뀌었어요. 6월하고 12월. 2번 있습니다. 모의고사가. 그다음 고등학교 2학년 때도 6월하고 12월만 주로 봐요. 물론 이런 것들도 얘네 대상자긴 한데 학교에 따라 조금씩 다릅니다. 근데 고3 때는 3월, 5월, 6월, 7월, 9월, 10월 이렇게 6번의 모의고사를 보게 되죠. 실제로 입시를 해보면 고등학교 3학년이 됐을 때 수능 공부를 안 하는 학생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얘기는 수능 공부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평상시에. 그래서 내신 기간에는 당연히 내신 위주로 해야죠. 그런데 평소에 이제 이런 할 게 없는 기간에는 수능 능력을 갈고 닦아야 됩니다. 자, 저번 설명해 들으신 분들은 잘 아시죠? 인서울 것만 분석했을 때는 정시로 뽑는 게 40%였고, 인서울에서 정시로 가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학생부 교과는 수능 최저가 붙어 있고, 학생부 종합도 수능 최저가 붙어 있는 학교들이 늘어나고 있다 그랬죠. 그죠? 논술에도 수능 최저가 붙어 있습니다. 결국 학교 내신만 가지고 갈 수 있는 전형은 별로 없어요.
지방대는 가능하겠죠. 그래서 인서울권이나 그 가천대 뭐 수도권의 상위권 이상을 노린다 그러면 수능 공부는 당연히 해야 합니다. 자, 내신 성공 키워드를 두 개를 말씀드릴 텐데 하나는 이겁니다. 자, 국어, 수학, 영어, 탐구 이런 과목들. 일단 저는 요 네 과목을 다 잘했고요. 그리고 네 과목을 다 가르쳐 봤어요. 자, 일단 국어부터 보시면은 국어는 논리력을 묻는 과목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가 논리력이 있느냐 이런 게 이제 핵심이 될 텐데 국어를 잘 하려면. 자, 보시면 이런 거죠. 어머님들도 기억나실 거예요. 국어는 이래요. 1, 2, 3, 4, 5 중에서 답을 골라낼 때, 아, 이거 세 개는 분명히 답이 아닌데, 이 둘 중에 헷갈립니다. 그죠? 이 헷갈리는 거를 딱, 아, 얘가 답이야 라고 하는 게 논리력입니다. 좀 논리력을 다른 말로 좀 하면은 판단력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런 판단력이 좀 생겨야 되고, 자, 여기 지금 이제 잊으시면 안 되는 게 이게 내신 성공 키워드라 그랬어요. 그죠? 수능 잘 보자는 얘기가 아니고, 내신을 잘 보려면 논리력을 키워야 된다, 국어에서. 그리고 두 번째는 국어는 배경 지식이 중요한 과목입니다. 이것 때문에 못해요. 쉽게 얘기해서. 이공계 아이들은 경제를 배운 적이 없는 거예요. 근데 경제 지문이 학교 시험에 나오는 거죠. 혹은 뭐 수능 시험에 나오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 나오는 용어부터가 너무 생소합니다. 그래서 어렸을 땐 독서를 많이 하면 좋잖아요. 그죠? 다양하게 많은 지식들을 쌓으란 얘기죠. 그죠? 이것처럼 고등학교 시절에도 배경 지식을 쌓는 공부를 해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개가 같이 이루어졌을 때 학교 내신 시험도 잘 볼 수가 있어요. 자, 학교 내신 시험은 진도가 정해져 있죠. 이렇게 진도가 정해져 있고 여기에서 이제 한 몇 문제 이렇게 달려서 나오는 건데 이 문제는 바뀌겠죠. 그 문제에서 요구하는 것들이 애들이 이 지문 공부는 3등급 이상은 웬만하면 다 해요. 빠삭하게 외우고 들어가는데 결국 갈리는 거는 요 4번 문제, 마지막 문제 같은 것들입니다. 여기에서 1, 2, 3, 4, 5 중에 못 골라내는 거죠. 골라내는 아이와 못 골라내는 아이가 생기게 돼요. 그래서 골라내는 아이로 키우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수학은 핵심은 심화 능력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3등급, 2등급에 가기 위해선 심화 능력을 갈고 닦아야 된다. 그래서 조금 아쉬운 게 저희 중등관도 시도는 많이 하지만 잘 안 되는 게 학교 시험이 너무 쉬워요. 그러니까 좀 적당히 좀 어려운 문제를 좀 가르치려고 하면 일단 못하는 아이들은 흥미가 없고 잘하는 아이들은 이거 학교 시험에 안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은 뭔가 집중력이 없죠. 그래서 이런 능력이 갈고 닦아진 경우가 많지는 않습니다. 중학교 때 이런 걸 좀 했으면 좋은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자, 그다음 영어는 이제 해석력을 묻는 과목이고 탐구는 암기 과목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이해력을 묻는 과목입니다. 어떤 현상에 대한 이해죠. 사회 현상, 과학 현상에 대한 이해력. 그걸 문제를 통해서 좀 많이 쌓아갈 수가 있죠. 그래서 탐구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지금 저번 설명회를 듣고 우리 좀 기특한 아이들이 과학 공부를 시작을 했어요. 고등학교 통합과학 공부를. 전 되게 뿌듯하더라고요. 내가 방법을 알려줬는데 했으니까. 근데 이런 거죠. 이 고등학교에 가서 이 과학이 내용이 이렇게 있을 텐데 내용을 갖다 막 외워요.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그리고 나서 문제를 풀면은 틀리는 게 생기죠. 이렇게 다 맞출 수 없습니다. 근데 중등 내신에선 다 맞출 수도 있어요. 쉬우니까. 그럼 이렇게 틀려요. 그럼 이 틀린 거 왜 틀렸지라고 생각해 보는 과정. 그래서 아, 이래서 그런 거구나 하면은 이 개념이 강화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얘기 드려서 문제를 많이 풀어봐야 돼요. 오답을 많이 해야 되고. 그래서 탐구 같은 경우는 3등급을 기준으로 했을 때 두 권의 문제집은 풉니다, 아이들이. 자, 이번에 서울대 의대를 쓰는 이제 약간 레전드 같은 풍생고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는 9권씩 했다 그랬어요. 한 과목당. 그러면 선생님 9권씩 하면은 별로 벗어날 게 없어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정도를 풀어줘야 됩니다. 이런 기본기들을 잘 쌓아야 된다는 얘기고요. 자, 수능 시험은 어려운 시험이다. 야, 내신이나 잘 봐서 가지. 학교 가시면은 고등학교 선생님들이 수능으로 간 애가 어디 있어? 야, 내신이나 열심히 해.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굉장히 좀 무책임한 말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기본적으로. 근데 수능은 어려운 시험이 아니고, 수능은 기본기를 묻는 시험입니다. 그래서 수능 능력을 갈고 닦으면 내신 점수가 오를 거예요. 자, 효성고 같은 경우가 그런 사례들이 많은데, 효성고는 전 과목의 성적이 좀 어려워요. 전 과목 시험이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좀 어느 정도 열심히 하는데, 결과가 너무 안 나오죠. 그래서 좀 좌절을 하게 됩니다. 아, 이거 해봐야 소용없어요, 선생님.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은 고등학교 2학년 정도 되면 정시로 가요, 애들이.
아, 선생님, 저 정시 공부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죠.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정시 공부를 열심히 하게 되면 수능 공부를 한 거잖아요. 그럼 내신 점수가 좀 따라 오릅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수능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한번 보시면은 42등에서 전교 1등으로, 그죠? 국어 강의 얘기고요. 이 친구 저도 잘 아는 친구예요. 중학교 때 논술 위주의 학원을 다녔습니다. 정자동으로 다녔어요. 근데 고등학교 1학년 내신 시험을 좀 망했어요. 처음 중간고사를. 한 70점대 정도 받은 것 같아요. 70점대. 그래도 기본기가 좀 있는 친구입니다. 이 친구가 왜 안 되는지를 이제 설명을 해줬죠. 이제 논리력, 판단력을 길러야 된다. 수능 공부를 해야 된다. 문제를 많이 풀어봐야 된다. 되게 성실한 친구이기 때문에 제 말을 잘 들어줬어요. 그리고 나서 3학년까지 계속 1등급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례를 가져온 거는 뭐 저도 이제 많은 경험들이 있을 테니까 요렇게 공부를 하는 게 맞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국어 같은 경우는 평소에는 수능 공부, 할 게 없는 기간들, 그리고 내신 위주에서는 내신 공부, 그리고 문제를 많이 푼다. 그래서 저희 학원에서 문제은행을 제공할 텐데 문제은행을 제공할 때 더 이상 줄 문제가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1등급 나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수학 성공 스토리인데 이 친구가 4등급이었는데 2등급까지 올랐습니다. 효성고가 좀 어렵거든요. 이 친구는 저랑 컨설팅을 받은 친구인데 어려운 문제들을 공부하라 그랬죠. 이것 때문에 안 된 거니까. 그래서 어려운 문제들을 공부하는 방법과 그다음에 어떻게 몇 시간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컨설팅을 해줬습니다. 그러면서 아이가 잘 지켰죠. 그리고 나서 좋은 결과가 났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이제 내신 공부의 성공 비법은 심화 공부에 있다라는 거예요. 심화 공부를 할 수 있어야 된다. 물론 뭐 등급에 따라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 3등급까지는 심화 공부를 굳이 안 해도 올라갈 수 있는 점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자, 키워드 2. 3등급의 기준이라고 적어놨는데 국어는 문제집 2권에 플러스 알파. 수학은 유형집과 심화서, 그죠? 탐구는 문제집 2권에 플러스 알파. 이 플러스 알파 쪽에 질적인 부분이나 양적인 부분에 따라 이제 등급이 좀 달라지게 되겠죠. 하지만 보통 3등급이라고 하면 요 정도는 공부를 한다는 거예요. 그죠? 요 정도를 공부 안 하면 3등급이 안 나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걸 공부할 수 있게끔 해야 됩니다. 너무 이렇게 뭐 발전 사례만 보여드려서 잘하는 애들 많아요. 1등급 계속 유지하고 있는 아이들도 있고. 그죠? 성일고는 이 1등급, 2등급에서 1등급 가는데 한 문제를 맞춰야 되거든요. 최고심화. 그거를 맞추는 게 진짜 어려워요. 진짜 어려운데 저희가 이제 열심히 해서 1등급 받을 수 있었습니다. 자, 제가 요 슬라이드를 다 드린다고 했는데 지금 보시는 입시 성공 학습 로드맵 요게 중요합니다. 어머님들도 꼭 기억하셔야 되고 학생들한테는 제가 12월에 설명회를 할 거예요. 자, 일단 평상시에는 기본기 공부를 하자는 얘기예요. 수능 공부를 하자는 얘기죠. 근데 뭐 다 수능 공부를 하자는 얘기는 아니고 국어 영어는 수능 공부를 하고 수학은 심화 공부를 하고 탐구는 내신 공부를 하면 됩니다. 고등학교 1학년들은. 왜냐하면은 수학하고 탐구는 진도가 있는 과목이잖아요. 국어 영어는 진도가 없는 과목이고 그래서 국어 영어는 미리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수학하고 탐구는 좀 배워야 할 수가 있죠. 고등학교 2학년 거부터 수능 시험에 나오니까 수능 시험을 좀 잘 보기 위한 어떤 기본기들을 좀 탄탄하게 쌓으면 됩니다. 자, 내신 때는 과목별 문제집을 2권 이상. 그리고 혹시 남학생들 중에 그냥 중학교 때 막 했다 이러면은 이제 그러면 안 돼요. 수행평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수행평가 때는 뭐 잠 안 자더라도 열심히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취약 부분을 집중 공부한다. 아까 플러스 알파가 이런 부분이 될 겁니다. 내가 공부를 했는데 물리 쪽이 약간 좀 잘 안 되는 것 같아. 그럼 물리 쪽 문제들을 쭉 뽑아서 될 때까지 좀 공부를 해줘야 되겠죠. 자, 이렇게 내신 시험을 치르고 나면 결과가 나올 거예요. 그 결과를 뭐 처음부터 다 1등급이 나왔고 결과를 쭉 유지하면 제일 좋죠. 근데 들락날락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결과를 끌어올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그 다음 과정이 이제 보완해 나가는 과정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냥 제가 최근에 컨설팅 어제 했어요. 어제 했는데 고2 2학기예요. 고2 2학기인데 고1 때부터 꾸준하게 탐구 점수가 안 좋습니다. 과학, 이공계생인데. 뭐 수학, 영어, 국어는 한 3, 2등급을 받아요. 2, 3등급. 근데 과학이 한 4, 5등급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좋은 평가 받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너 과학 공부 어떻게 하니?" 등등 이제 물어봤는데 고1 1 학기부터 지금 고2 2 학기가 될 때까지 여기까지 아무것도 바뀐 게 없습니다, 과정이. 그냥 계속 핑계만 대고 있어요. "선생님 내신 기간에 바빠서 과학 공부를 하려고 마음은 먹었는데 못 했어요. 문제집 2권 풀려고 했는데 못 했어요." 이런 식으로. 근데 이게 뭐 학생을 꾸짖는 게 아니라 학생이 몰라서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컨설팅을 제대로 해 줬고 "요번에는 인제 뭐 이렇게 해 봐라." 이렇게 얘기는 했는데 이 결과가 나오면 분석을 하고 그냥 기분 나쁘고 끝날 게 아니고 어머님들 기분 나쁘고 학생들도 기분 나쁜다고 뭐 학원 바꾸고 뭐 그런다고 해서 성적이 오르지 않아요 그렇게. 이 취약점을 파악하고 보완해야 됩니다, 내가 취약한 부분들을. 그리고 또 하나는 대학교 입시가 같이 걸려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스코어로 내가 어느 정도 대학을 갈 수 있고 앞으로 내가 이 대학을 가려면 어떤 전략을 취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같이 해 나가야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하라는 거죠. 인제 '내가 문제가 뭐였구나. 그래서 실행 계획 다음엔 어떻게 하겠다.' 그죠? 이래서 다음에 이렇게 과정을 바꾸게 되면 결과도 바뀌게 됩니다. 자 학원에 대한 소개니까 뭐 공부법에 대한 얘기는 거의 다 했어요. 제가 내신 성공 키워드를 말씀드렸고 그래서 학원에서는 아까 분석하는 과정들 제가 1 년에 지금 예비고일들은 졸업할 때까지 최소 다 안 빠지고 다 들으면 15번 정도의 설명회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두 번째 설명회인데 인제 학생들 입장에서는 단 12월 달에 첫 번째 설명회가 될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인제 입시의 기본과 고등학교 공부법, 겨울방학 어떻게 공부해야 되나 이런 것들을 인제 얘기를 할 거고 그다음 3 월이 되게 되면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한 얘기를 할 겁니다. 생기부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5월 달 정도 되면 선택 과목에 대한 얘기를 해 줘야 돼요. 무슨 선택 과목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5 월이 끝나게 되면 중간고사 끝나잖아요. 그럼 또 분석 설명회가 있어야 되고요. 7 월이 되면 기말고사가 끝나니까 기말고사 또 분석 설명회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입시를 계속 누군가 이렇게 가르쳐 주면서 가면 좋습니다. 그런 것들을 학원에서는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아까 인제 소개 드릴 때 제가 성남 토박이라 그랬는데 우리 아이들 제 후배들 모두 진짜 좀 좋은 대학에 잘 갔으면 좋겠어요. 열심히 노력하면은 좀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입니다. 자 여기까지 인제 얘기를 드리고 개강 안내를 드리겠습니다.